자, 옆에 일본을 봅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1968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 그 한 30여 년 쭉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패자가 됐어요. 그 패자라고 하는 것은 패전 이후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110여 년 동안 아시아의 패자였습니다, 일본. 그런데 일본이 어떻습니까, 요새? 상당히 침체되고 있어요. 무슨 경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처지로 보면 더 어렵고 축적이 얕은 나라는. 그러나 일본의 지난 20여 년 전에 일본에 비하면 지금은 활기가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겹치고 정치가 혼란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은 자신감을 좀 잃은 상태예요. 상당히 답보 상태라고.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그랬을 경우 15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그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110여 년 전에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는 주변 열강 세력의 다툼 속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새우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 열강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이제는 제 살 길은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돌고래 정도는 됐다고. 돌고래론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고래까지는 안 됐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GDP, 1년의 GDP를 1로 봤을 때 한국은 약 일본의 20%, 30% 정도. 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거의 GDP가 비슷해지는데, 그러나 세 나라를 합치면 세계 GDP의 약 18% 정도. 곧 2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라는 이 지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그러한 곳으로 되고 있다.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 예를 들면 그 인간의 왕래라든지 제가 이번 강의에서 몇 차례 얘기했던 물자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자의 교역 같은 거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일본과의 교역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첫째 번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봤을 때도 첫 번째가 중국이에요. 한국이 세 번째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의 무역, 액은 규모도 급뿐만 아니라 상호관계에서도 이제는 아주 밀접하게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또 인간의 왕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연간 5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 갔다. 중국과는 6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 갔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또 마찬가지.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년에 거의 1,800만 내지 2,000만 가까이 된다. 이런 거를 통해서 각각의 문화, 물자, 정보 이런 것들이 주고받고 영향을 준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러 가지가 뒤섞여가지고 하나는. 아마도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들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아마 반 정도는 중국제 입고 있을 거예요. 싸니까 말이죠. 또 아침에 먹고 나온 음식 중에 한국산이라고 해서 먹었지만은 아마도 그 중에 서너 가지는 중국에서 생산된 거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지만 그 핵심 부품들은 일제예요. 일본자. 일본의 부품과 설비로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먹는 절인 음식 중에 김치가 넘버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보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라고. 그럼 중국 사람들 어떠냐? 중국 사람들 역시 사용하기는 핸드폰이 결국은 한국제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결국은 이 세 나라가 소위 하이브리드 현상 나타난다. 저는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에서 또 한 차례의 문명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그 고대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기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차례 문명 전환을 일으켰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자기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또다시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또 한 차례 문명 전환을 했다. 고대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근대에는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세 나라가 또 한 차례 문명 전환을 일으키면서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세 나라의 관계라고 할까 속에서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에 발목을 잡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독도 이런 말씀했는데 독도뿐만 아니고 역사를 보는 눈, 역사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걸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상당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한국, 일본, 중국 각각의 여론조사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여론조사가 가끔 발표가 돼요. 그런데 상대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율, 상대방이 싫다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높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일본이 싫다가 50%, 또 중국 싫다도 40%나 돼요. 한국 사람들 주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그 한류 붐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싫다고 하는 게 한 17%로 줄었어요. 반면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는 감정이 나쁩니다. 특히 그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작년에 왜 생각구 열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또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싫어해요. 왜? 엊그제도 왜 그